김명자 씨는 68세입니다. 은퇴 후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직접 장을 보고 점심에는 최소 2주의 식사를 챙겨 드시곤 했습니다. 특히 가지를 즐겨 드셨죠. 열이 없고 칼로리도 낮으니 건강에 좋겠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무릎이 붓고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휘청거리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병원을 찾아가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관절에 염증이 쌓여 있었고 식단 중 가지가 그 원인 중 하나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채소는 무조건 몸에 좋다고 여겨지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예전과 달라집니다. 젊은 시절엔 아무 문제 없던 식재료도 65세 이후에는 오히려 염증을 유발하거나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등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만 명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일본 도쿄대학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특정 채소를 매일 섭취한 그룹에서 다리 근력 약화와 낙상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채소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의 내 몸에 맞는 채소를 알고 현명하게 선택해야 할 시기인 것이죠. 노년의 건강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갑작스러운 질병보다 매일 쌓이는 작은 습관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오늘 우리는 그 조용한 위험을 마주하고 어떤 채소가 우리 몸을 살리고 어떤 채소가 우리 발과 뇌를 천천히 약화시키는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는 크지 않아도 됩니다. 당근 하나, 브로콜리 한 송이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뇌와 눈을 함께 지키는 첫 번째 채소, 당근의 진짜 힘에 대해 알아볼까요? 당근은 어릴 적부터 눈에 좋은 채소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력만을 위한 채소가 아닙니다. 당근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눈의 망막을 보호할 뿐 아니라 뇌의 신경세포와 다리의 반사신경을 유지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70세 이수정 씨는 몇 해 전 눈앞이 흐릿해지고 초점이 잘 맞지 않아 걷는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는 노안 초기 증상이라 했지만 약보다는 식습관을 먼저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생당근 반 개를 얇게 썰어 오트밀과 함께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 변화가 없었지만 3개월쯤 지나자 신기하게도 시야가 또렷해지고 걷는 걸음도 더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당근은 단순히 눈에 좋은 채소가 아니라 노년기에 자주 나타나는 뇌신경 관련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당근의 항산화 성분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기억력 저하나 인지기능 저하의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당근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혈당 조절과 장 건강을 함께 도와줍니다. 이는 당뇨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당근을 먹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생으로 먹거나 살짝 쪄서 색과 식감을 살리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비타민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한 개 또는 반 개 정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어쩌면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이 당근이 여러분의 뇌와 발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다음으로 피를 맑게 하고 기억력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채소, 시금치에 대해 알아볼까요? 시금치는 어릴 적에는 싫어하는 채소였을지 몰라도 나이가 들수록 그 진가를 알게 되는 식재료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건강을 위해 시금치는 필수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 시금치가 혈류를 개선하고 동시에 기억력 유지에도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시금치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별표 질산염, 나인네잇, 별표은 우리 몸의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천연 성분입니다. 이로 인해 다리 끝까지 산소와 영양분이 잘 전달되고 자연스럽게 저림이나 반응 속도 저하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72세의 홍기철 씨는 몇 달 전까지 종종 발이 저리고 걷다 보면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그는 병원 약 대신 아침마다 시금치 스무디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바나나, 두유, 그리고 한 줌의 생시금치. 그 결과 2달이 지나면서 저림 증상이 현저히 줄고 아침에 일어설 때 발이 가볍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금치에는 또한 루테인과 요오드가 풍부하여 눈 건강은 물론 뇌신경의 신호 전달과 기억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루테인 섭취가 많은 고령자일수록 기억력과 집중력, 사고력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금치의 섭취 방법도 중요합니다. 살짝 데치거나 생으로 스무디에 넣어 먹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빠져나가고 소화에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빠른 변화가 아니라 매일의 꾸준함입니다. 시금치 한 줌의 습관이 여러분의 다리와 뇌를 조용히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염증을 잠재우고 뼈와 근육을 지켜주는 강력한 녹색 채소,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단순히 다이어트 채소로만 알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인식이 바뀌실지도 모릅니다. 이 녹색 채소는 노화와 싸우는 천연 무기입니다. 특히 근육 약화, 관절 통증, 뼈 손실 같은 고령자의 흔한 문제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브로콜리의 핵심 성분은 바로 별표 설포라판, 설포러페인, 별표입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하여 몸속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만성염증을 억제해줍니다. 만성염증은 노년기의 근육 소실, 관절 통증, 뇌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주된 요인이죠. 69세 김영란 씨는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시큰거리고 장시간 걷는 일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관절약을 권유했지만 그녀는 매일 아침 브로콜리를 데쳐 먹는 것으로 식단을 바꿨습니다. 약 5주 후 놀랍게도 무릎 통증이 완화되고 산책이 즐거워졌다고 합니다. 브로콜리는 설포라판 외에도 비타민 K, 칼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뼈를 단단하게 유지하고 심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또한 다리 혈관의 탄력성을 높여 말초 혈류를 개선하고 발저림과 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중요한 점은 조리법입니다. 브로콜리는 너무 오래 익히면 설포라판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살짝 데치거나 전자레인지에 짧게 익히는 방식이 좋습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꾸준히 섭취해보세요. 작은 녹색 꽃송이 하나가 여러분의 관절과 발을 조용히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조심해야 할 채소, 바로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지. 색깔은 고급스럽고 기름 없이 조리하면 칼로리도 낮고 부담 없는 채소로 여겨집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나물로, 구이로 자주 먹게 되지요. 하지만 65세 이상이라면 가지를 매일 섭취하는 습관이 관절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지에는 별표 솔라닌, 솔러닌, 별표이라는 자연 독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가지, 감자, 토마토 같은 가지과 식물에 들어있으며 관절과 근육에 미세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면역력이 약해지고 관절이 노화되는 노년기에는 몸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66세의 이정우 씨는 무릎 통증이 잦고 아침마다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병원 검진에서 뚜렷한 이상이 없었지만 식습관을 살펴보니 매일 아침 반찬으로 가지나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2주간 가지 섭취를 중단한 결과 무릎의 뻣뻣함이 완화되고 걷는 것이 한결 편해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솔라닌은 열을 가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가지를 익혀 먹어도 완전한 해결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죠. 가지가 모든 사람에게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섭취를 줄이거나 대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절염, 무릎 통증, 허리 통증이 잦은 분. 최근 걸을 때 발이 무겁고 균형을 잃는 느낌이 드는 분. 다리에 자주 피로감이나 저림을 느끼는 분. 대체 채소로는 호박, 파프리카, 버섯류가 좋습니다. 이들은 항염 효과가 있으면서도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식단에서 중요한 것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잘 골라 먹는 것입니다. 가지라는 평범한 채소 하나가 걸음걸이를 무겁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제 다음으로
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이장과 관절에 자극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채소, 초록 피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샐러드나 볶음 요리에 자주 등장하는 초록색 피망. 색감도 예쁘고 아삭한 식감 덕분에 건강한 채소라고 생각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에겐 이 초록 피망이 생각보다 자극적인 식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망, 특히 초록 피망은 아직 익지 않은 미숙 상태에서 수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레드나 옐로우 피망에 비해 항산화 성분이 부족하고 별표 렉틴, 별표이라는 단백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렉틴은 소화가 어렵고 장 점막을 자극해 위장장애, 복부팽만, 가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고령자에게는 관절이나 신경에도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윤선희 씨, 68세는 건강을 위해 매일 샐러드에 초록 피망을 넣어 먹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복부팽만, 속쓰림, 그리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듯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조정한 결과 초록 피망을 끊고 난 후부터 소화도 한결 편하고 아침마다 가볍게 일어설 수 있게 됐다고 말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초록 피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표 비타민C가 많고 건강하다, 별표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레드 옐로우 피망에 비해 성숙도가 낮아 영양 밀도가 떨어지고 위장에 더 큰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고령자라면 다음과 같은 경우 초록 피망을 줄이거나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에 복통, 속쓰림을 자주 느끼는 경우, 식후가스, 복부팽만, 더부룩함이 반복되는 경우, 걸을 때 다리가 무거워지거나 미세한 저림이 느껴지는 경우, 대체 채소로는 익힌 단호박, 파프리카, 빨강, 노랑, 애호박 등이 좋습니다. 이들은 소화가 잘 되고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건강에 좋아 보인다는 인식만으로 선택한 식재료가 오히려 우리 몸을 조용히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 이제 진짜 몸에 맞는 채소를 고르는 눈을 길러야 할 때입니다. 다음은 다정하고 친숙해 보이지만 혈당과 근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채소, 하얀 감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자. 밥 대신 먹기도 하고 찜질에도 쓰일 만큼 우리 식탁에서 친숙하고 편안한 식재료입니다. 특히 하얀 감자는 담백하고 부드러워 노년층이 소화하기 쉬운 음식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익숙한 감자가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감자가 대표적인 GI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GI란 혈당 지수로 특정 음식을 섭취한 후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하얀 감자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며 혈관에 부담을 주고 다리 근육의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박영수 씨, 71세는 아침 식사로 삶은 감자를 자주 드셨습니다. 처음엔 위에 부담이 없어 좋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의사와 상담 후 하얀 감자를 고구마와 단호박으로 바꾸자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관절 통증도 서서히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하얀 감자는 항산화 성분이나 뼈를 강화하는 미네랄이 적은 편입니다. 더구나 많은 경우 버터, 소금, 마요네즈 등과 함께 조리되기 때문에 혈압, 심혈관계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감자를 아예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뿌리 채소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 무릎이나 허리 통증이 자주 반복되는 경우, 식사 후 졸림, 피로감, 손발 저림을 느끼는 경우, 대안으로는 고구마, 단호박, 마 같은 천천히 소화되는 탄수화물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이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죠. 매일 밥상 위에 작은 선택 하나가 다리의 근육, 혈관, 그리고 나아가 일상 속의 자유로움까지 지켜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내용을 되짚으며 노년기 식단에서 진짜 중요한 작은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건강하게 먹고 있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식사량을 줄이고 샐러드나 생야채 위주의 식사로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이 오히려 건강을 망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특히 고령자에게는 찬 음식, 생야채, 식이섬유 과다가 위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위액 분비가 줄고 장 운동도 느려지는 시기에 아침 공복에 찬 샐러드를 먹는 것은 소화불량, 복부 팽만, 속쓰림, 심하면 설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0세의 남기순 씨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찬 샐러드와 요거트를 챙겨 드셨습니다. 하지만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하루 종일 피곤함을 느꼈죠. 영양사와 상담한 후 식단을 바꾸었습니다. 따뜻한 죽에 데친 시금치, 브로콜리, 그리고 삶은 고구마로 구성된 아침. 일주일 만에 속이 편안해지고 기운도 돌아왔다고 합니다. 잘못된 건강식 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사 때마다 생야채를 많이 먹는다. 식사 전에 과일이나 주스를 공복에 마신다. 점심을 간단히 샐러드로만 해결한다. 가볍게 먹는 것 건강하다고 믿는다. 이런 식단은 단기적으로는 가볍고 산뜻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영양 불균형, 소화 기능 저하, 근육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야채보다 가볍게 데친 채소를 선택하기. 공복에 찬 음식은 피하고 따뜻한 식사를 시작하기.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의 균형을 맞추기. 양보다 질에 집중하기. 특히 노년기에는 덜 먹는 것이 아닌 잘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에 맞는 음식, 소화 잘 되는 방식, 균형 잡힌 영양.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진짜 건강한 식단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떤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 매끼 식탁 위에 사소한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발이 무거워지고 계단이 힘들어지고 말이 느려지고 기억이 흐릿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사소한 선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은 놀라울 만큼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71세의 남기철 씨는 1년 전만 해도 혈당이 높고 무릎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버터를 바른 흰 식빵과 커피로 식사를 대신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쓰러진 친구의 소식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식단을 하나씩 바꾸기로요. 흰 감자를 고구마로, 가지볶음을 브로콜리찜으로, 샐러드를 따뜻한 채소죽으로. 극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혈당 수치는 내려갔고 무릎도 덜 아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더 잘 돌보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당근 하나, 시금치 한 줌, 브로콜리 몇 송이로도 충분합니다. 그 선택이 내일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머리를 맑게 하며 스스로 걷고 생각하고 삶을 즐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작은 깨달음이 있었다면 지금 바로 식단에 단 하나의 채소부터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주위에 계신 부모님, 가족, 친구에게도 이 영상 한 번만 같이 보자며 건강을 선물해주세요.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